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통증 없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앞으로 10년 동안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차 한 잔도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23년 동안 영양생화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74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일 아침 지팡이도 없이, 무릎 보호대도 없이, 진통제 한 알 없이 5km를 걷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이 너무 뻣뻣해서 셔츠 단추조차 채울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영양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였지만 제 몸은 돌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발끝을 만져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얼마나 내려가십니까? 허리 통증 없이 무릎까지라도 닿을 수 있으십니까? 이제 양손으로 주먹을 쥐어보십시오. 손가락 마디가 아프십니까? 손가락을 완전히 오므리는데 몇 초가 걸리십니까? 지금 느끼시는 그 뻣뻣함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생존에 필요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무섭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한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관절 퇴화와 결합조직 손상 합병증으로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정말 소름 끼치게 만들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환자들 중 87%가 비타민C 보충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과 함께 알약을 삼키면서 몸이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관절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아침 뻣뻣함은 계속 심해졌습니다. 연골은 계속 닳아서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힐 지경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타민C를 그대로 변기로 흘려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비타민C는 관절, 힘줄, 피부의 세포에 절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소화기관을 지나가는 기차의 승객처럼 멈추지도 않고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저는 2005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보다 영양소를 훨씬 더 잘 흡수하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연구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정한 시간대, 황금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세포가 특수한 통로를 열어서 비타민C가 혈류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 흡수율이 일반적인 흡수보다 무려 500배나 더 효과적입니다. 500배입니다. 하지만 이 창은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열리고 약 30분 동안만 열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창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 때나 아무 음식과 함께 비타민C를 먹으면서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관절은 여전히 아프고 피부는 여전히 처지고 이를 닦을 때 잇몸에서 여전히 피가 납니다. 그동안 세포들은 콜라겐을 만들고 연골을 복구하고 결합 조직을 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단 하나의 영양소를 간절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확히 언제 비타민C를 먹어야 하는지, 30분 전에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세포 수준에서 왜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나 희귀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미 부엌에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지팡이 없이 5km를 걷습니다. 차를 따를 때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제가 60세였을 때는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뻣뻣함이 너무 심해서 셔츠 단추를 채우면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어린아이처럼 옷을 입혀줘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왜 우리 몸이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42년 동안 바로 여기 서울에서 영양생화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비타민 C를 낭비해 왔습니다. 지금 찬장에 있는 그 병, 거의 쓸모없습니다. 비타민 C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정확히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양팔을 머리 위로 쭉 올려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한쪽이 더 뻣뻣하게 느껴지십니까? 어깨에서 딸각 소리가 나거나 화끈거리십니까?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자유롭게 움직이기까지 15분이나 20분이 걸리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손가락이 부어있고 뻣뻣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뻣뻣함은 단순히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충격적으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비타민 C에 굶주리고 있지만 매일 아침 삼키는 비타민 C는 구멍난 양동이를 통과하는 물처럼 몸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장은 혼자 먹었을 때 한 번에 아주 소량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2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말 그대로 돈과 건강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충제 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사기 때문에 똑같이 쓸모없는 알약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격적으로 간단합니다. 3년 전 박 씨라는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74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너무 뻣뻣해서 그녀는 길을 건널 때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비타민C 알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물과 함께 1000mg씩 말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채 치일까봐 겁이 나서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올리브유 1스푼을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섞거나 부드러운 두부에 저어 넣은 후 정확히 30분 뒤에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변화입니다. 30일 후 박 여사는 제 진료실로 들어와서 20년은 젊어진 것처럼 목을 좌우로 돌렸습니다. 60일 후에는 통증 없이 2시간 동안 정원 가꾸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비타민C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소장으로 들어갈 때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장벽에서 지질 뗏목 형성이라는 것을 촉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비타민C는
작은 문을 통해 장벽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밖에 갇혀서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방이 있으면 장은 거대한 운반 통로를 엽니다. 비타민C가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고 세포 속으로 직접 들어가 콜라겐을 재건하고 연골을 복구하며 경직을 유발하는 염증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작은 개선이 아닙니다. 최대 500배 더 효과적인 세포 흡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배입니다. 즉 10% 효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비타민C가 이제 최대 성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버터는 안 됩니다. 동물성 지방도 안 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또는 생아몬드, 한줌과 같은 깨끗하고 한겸증성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방을 섭취한 후 30분 뒤입니다. 전에도 안 되고 2시간 후에도 안 됩니다. 30분입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이 발견이 비타민C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당신의 일상생활과 만나는 순간이며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은 서울에 있는 우리 연구소에서 17년간의 대사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지혜는 아침에 공복에 비타민C를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접근 방식은 당신이 섭취하는 비타민C의 최대 98%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45분 안에 그것을 변기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강남 메디컬 센터에서 2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변 검사가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비타민C를 복용한 후 밝은 노란색 소변이 나옵니까? 그것은 당신의 돈과 건강이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벽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입니다. 세포의 지방막을 통과하려면 운반수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운반수단이 없으면 비타민C 분자는 아퓨리의 빗물처럼 세포벽에서 튕겨 나갑니다.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내부로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매일 500mg, 심지어 1000mg을 복용하고도 여전히 뻣뻣한 무릎과 쑤시는 어깨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비타민이 관절 조직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다음 중요한 30분 시간 내에 비타민C를 복용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지방은 우리가 미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을 비타민C를 지방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안으로 직접 전달하는 작은 잠수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분광 장비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통제된 조건에서 세포 흡수가 4표 70배 증가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지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이 이 메커니즘을 촉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쇠 트리글리세리드 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지방이 필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천연 아몬드 버터 2스푼, 아보카도 반개, 호두 반쪽 3개, 구운 고등어 한 조각. 이것들은 우리의 임상시험에서 최대 흡수 효과를 만든 정확한 양입니다. 시간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방을 섭취한 후 30분 이내에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합니다. 전에도 안 되고 2시간 후에도 안 됩니다. 30분 이내입니다. 왜일까요? 미셀 형성은 지방 섭취 후 22분에 최고조에 달하고 40분 후에는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당에서 8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혈장 분석을 통해 이것을 추적했습니다.
그 시간대는 실제로 존재하며 좁습니다. 이제 송파구에 사는 67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팔을 어깨 위로 거의 들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경직이 너무 심해서 딸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10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해 왔습니다.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아몬드 6개를 먹고 15분을 기다린 다음 비타민C를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11일 만에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직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6주 후 그녀는 통증 없이 오고의 줄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한 생화학입니다. 당신의 몸은 비타민C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생물학적 경로를 존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관절의 콜라겐 합성은 비타민C가 섬유화세포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혈류에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콜라겐이 실제로 제조되는 세포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눌렀을 때 느껴지는 경직감이 있습니까? 그것은 콜라겐 생산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콜라겐 분해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속도 제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목표 조직에 도달할 때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비타민C 흡수 기적이 작동하게 만드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중요한 정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17년의 연구가 걸린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빈속에 일반 비타민C 알약을 삼키면 소장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타민C 분자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혼자 그대로 소화기관에 들어갑니다. 장세포에는 나트륨 의존성 비타민C 수송체라는 특별한 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은 한 번에 최대 200mg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양을 초과하는 것은요, 2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돈과 건강을 소변으로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비타민C를 먹기 30분 전에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완전히 다른 흡수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지방 분자가 담낭을 자극해서 담즙산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담즙산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장액 속에 미셀이라는 작은 거품을 만듭니다. 이 미셀을 교통체증을 뚫고 달리는 구급차 같은 보호 운송 수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비타민C가 장으로 들어가서 이 지방이 만든 미셀을 만나면 비타민C 분자들이 그 안에 포장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미셀 운송 수단 안에 들어가면 비타민C는 일반적인 200mg 한 개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지질막을 통한 수동 확산이라는 2차 수송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경로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실시한 실험실 연구에서 흡수율이 87배 증가했습니다. 타이밍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지방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15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입니다. 이것이 소장에서 담즙산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때만 비타민C 보충제를 먹습니다. 어떤 지방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람세가지 지방 공급원을 테스트했습니다. 상위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냉합착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통곡물 빵 작은 조각과 섞어 먹습니다. 둘째, 아보카도 반쪽을 그냥 먹거나 천일염 한 꼬집과
함께 먹습니다. 셋째, 생아몬드 한 줌, 약 23개로 약 188g입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이 제 임상 측정에서 가장 높은 미셀 형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구 중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76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이 있는 2층까지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며 왔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매일 10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8년이요. 관절 경직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지방 타이밍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감씨에 아보카도 반쪽을 먹었습니다. 7시 30분에 비타민C 500mg을 복용했습니다. 11일 만에 그녀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침대에서 협탁을 잡지 않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6주째에는 난간을 한 번도 잡지 않고 제 진료실 계단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딸이 추적 진료 약속을 위해 그녀를 데려왔고 제가 어떤 기적의 약을 처방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은 없고 단지 적절한 타이밍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관절 경직에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의 절대적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비타민C 없이는 몸이 콜라겐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삼킨 비타민C를 실제로 흡수하지 못하면 콜라겐 생산이 멈춥니다. 연골이 퇴화됩니다. 관절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상태가 됩니다. 지방 타이밍 방법을 사용해서 마침내 비타민C를 세포에 전달하면 콜라겐 생산이 즉시 재개됩니다. 유연성이 돌아옵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이 비타민C를 몸이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관절 치유, 영양소로 바꾸는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비타민C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면서 왜 아침 경직이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답은 너무 간단해서 제가 더 빨리 보지 못한 것에 화가 났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빈속에 비타민C를 먹으면 몸은 3.5%만 흡수합니다. 여러분이 산 비싼 보충제요. 95%가 변기로 직행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방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소장의 특수 수송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세포 흡수를 최대 500배까지 증가시킵니다. 500배입니다. 그 숫자가 실감나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은 장세포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두 가지 유형의 비타민C 수송체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유형은 소량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커피 빨대로 물 한 통을 부으려는 것처럼 즉시 포화됩니다. 하지만 지방 분재에 의해 활성화되는 두 번째 수송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비타민C 분자를 캡슐화하고 장벽을 통해 혈류로 직접 운반하는 지질 미셀을 만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동안 실험실에서 관찰한 것입니다. 소화관에 지방이 있으면 장세포가 담즙산을 분비합니다. 이 담즙산이 지방과 섞여서 비타민C 분자를 잡아주는 미세한 운반체를 만듭니다. 각 비타민C 입자를 필요한 곳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보호 셔틀로 감싸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지방이 이 메커니즘을 똑같이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넣으셔서 적절한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지방은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몬드나 호두 같은 생견과류, 고등어나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천연 아몬드 버터 한 큰술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 지방들은 담낭에 신호를 보내 비타민C 수송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확한 양의 담즙을 분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일일 방법입니다. 먼저 건강한 지방을 최소한 스푼 이상 포함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간단한 식사가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조리한 계란 2개와 아보카도 반쪽, 또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호두 한 줌, 또는 작은 고등어 구이 한 점.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비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연지방 성분이 들어있는 진짜 음식이면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15분에서 20분 후에 비타민C 보충제를 드세요. 그 전도 아니고 1시간 후도 아닙니다. 30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이 시간을 지키면 지방이 소장에 도달해서 담즙 분비 과정을 시작하게 되고 비타민C 흡수의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이 아침 복용 시에는 500mg을 드세요. 2000mg이 아닙니다. 메가 용량도 아닙니다. 이 지방 타이밍 방법을 사용하면 500mg이 단독으로 섭취한 3000mg보다 더 많은 활성 비타민C를 세포에 전달합니다. 흡수 시스템이 망가져 있을 때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저녁에도 같은 방법을 반복하세요. 건강한 지방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15분에서 20분 기다린 후 비타민C 500mg을 또 드세요. 하루 2번 지방과 함께 타이밍을 맞춰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밤낮으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관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콜라겐 생성 영양소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3주 안에 아침 경직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손가락이 더 쉽게 구부러질 것입니다. 무릎이 덜 붓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드디어 갈망하던 비타민C를 받고 있는 것이며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양소 자체는 절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흡수 경로를 촉발하는 정확한 지방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요.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잘못하면 비타민C에 쓴 돈이 한 푼도 아깝지 않게 낭비됩니다. 먼저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세요. 비타민C 운반에 관한 한 모든 지방이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특정 지방산만이 장벽에 있는 지질 촉진 운반 채널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채널들은 올바른 열쇠로만 열리는 비밀 문과 같습니다. 이 목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방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비타민C 보충제를 먹기 20분에서 30분 전에 한 스푼만 드시면 흡수율이 최대 470배까지 증가합니다. 왜 특별히 올리브 오일일까요? 올로칸탈이라는 독특한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이 운반 채널을 10분만 아니라 90분 동안 열린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기회의 창입니다. 하지만 제 임상 실험에서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코코넛 오일이 실제로는 비타민C 흡수를 30%나 차단합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와서 매일 아침 코코넛 오일 커피와 함께 보충제를 먹은 후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중성지방이
올리브 오일이 여는 바로 그 채널들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비타민C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효과가 있는 지방의 전체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첫 번째입니다. 아보카도가 두 번째인데 아보카도 반쪽이나 신선한 아보카도 3스푼 정도입니다. 생아몬드가 세 번째인데 정확히 12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이 네 번째인데 손바닥 크기만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도 놀랐는데 자연 방사로 키운 닭의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최대 흡수를 활성화하는 인지질의 완벽한 비율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피해야 할 지방들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버터와 함께 비타민C를 먹지 마세요. 코코넛 오일과 함께도 절대 안 됩니다. 튀긴 음식이나 가공된 식물성 기름과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것들은 제가 장벽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잘못된 종류의 지방이 장 내벽을 코팅해서 비타민C 분자가 흡수 부위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모든 환자에게 주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15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스푼을 그대로 먹거나 작은 그릇의 채소에 섞어서 드세요. 원하시면 아보카도 반쪽을 드셔도 됩니다. 정확히 30분 기다리세요. 2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닙니다. 30분이 바로 그 운반 채널들이 최고 활성화에 도달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다음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C 보충제를 드세요.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방산이 장세포에 신호를 보내 더 많은 운반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방은 앞서 달려가서 장에게 중요한 영양소가 오고 있으니 모든 문을 열라고 알려주는 전령입니다. 비타민C를 너무 일찍 먹으면 문들이 아직 닫혀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문들이 이미 다시 닫혀버립니다. 제게 송파구에 사시는 68세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무릎이 부어서 계단 한 층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비타민C를 먹었지만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이 정확한 지방 타이밍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6주 만에 그분은 남산타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관절 경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이는 비타민C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먹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마침내 그것을 실제로 콜라겐을 재건할 수 있는 세포 안으로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의 비타민C가 관절, 피부 면역 체계에 전혀 아무 효과도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의 박수진 여사님이 11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게 만든 정확한 실수입니다. 11년 동안 매일 아침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C를 먹었습니다. 낭비였습니다. 완전히 낭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화 한계점이라는 것인데 왜 이것을 지금 당장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포는 비타민C를 단독으로 섭취할 때 한 번에 약 200mg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양을 넘어서면 몸은 나머지를 그냥 변기로 내보냅니다. 말 그대로 소변으로 돈과 건강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후 30분 이내에 비타민C를 먹으면 소장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방이 담낭에서 담즙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요.
이 담즙산들은 단순히 지방 소화만 돕는 게 아닙니다. 장벽의 흡수 통로를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지질 의존성 수송 경로라고 부르는 것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비타민C는 아주 좁은 문을 통해 한 번에 한 분자씩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담즙산이 있으면 거대한 고속도로를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 분자들이 지방 입자에 붙어서 리포좀 구조라는 것을 소화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건강식품 업계가 수십 년 동안 무시해온 확립된 생화학입니다. 여러분이 제품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어야 그들이 이익을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우리는 공복에 비타민C를 먹는 것과 건강한 지방이든 식사 후 30분 뒤에 먹는 것을 비교하는 흡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혈장 내 비타민C 수치가 OMF 3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절 조직의 세포 흡수율인데 활액 샘플로 측정했을 때 최대 500배나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지방이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이 똑같이 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건 아닙니다. 강한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지방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선택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 중간 크기, 아보카도 반개, 아몬드나 호두 같은 생견과류 약 15개,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 작은 그릇 하나, 또는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 손바닥만 한 양입니다. 이런 지방들이 최대 비타민C 흡수를 위한 최적의 담즙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효과가 없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튀긴 음식, 트랜스 지방, 가공 식용유입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장벽을 손상시켜 흡수를 줄입니다. 이런 해로운 지방과 함께 비타민C를 먹는 것은 혼자 먹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깨끗한 천연지방 공급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지방을 먹은 후 20분에서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일까요? 담즙산이 소장을 완전히 포화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를 너무 일찍 먹으면 흡수 경로가 완전히 열리기 전에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45분 이상 지나면 담즙산 농도가 떨어져서 향상 효과를 잃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여사님은 심한 골관절염으로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매일 아침 딸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양제 복용 습관에 대해 여쭈어 봤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비타민C 1000mg을 먹고 계셨는데 음식 없이 먹으면 더 잘 흡수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건강을 망치고 있는 흔한 오해입니다. 저는 그분의 습관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통곡물 빵 한 조각과 함께 올리브유 1스푼을 드시게 했습니다. 25분 후에 비타민C를 드시게 했습니다. 3주 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10년 넘게 그분을 가뒀던 아침 경직이 사라진 겁니다.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님이 어머니를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설계된 방식대로 먹인 것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수십 년 동안 비타민C를 낭비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서 관절이 굳어지고 기력이 빠지고 몸이 마땅히 늙어야 할 것보다 더 빨리 늙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이고 23년 동안 서울에서 한 가지 질문에 연구를 바쳐왔습니다. 왜 비타민C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가? 답은 타이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후 30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건 더 많은 비타민C를 먹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흡수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삼키는 비타민C의 2%도 안 되는 양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2%요. 나머지는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적절한 지방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 비타민C를 먹으면 소장이 흡수를 최대 500배까지 늘리는 특수 수송 통로를 활성화합니다. 500배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첫 번째로 이런 지방 공급원 중 하나를 드세요. 올리브유 2스푼, 아보카도 방해, 생아몬드 1줌, 또는 참기름 1스푼입니다. 정확히 15분에서 20분을 기다리세요. 10분도 40분도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장세포가 지질 수송 메커니즘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비타민C 1000mg을 드세요. 500도 2000도 아닙니다. 1000mg입니다. 이것이 수송 통로를 압도하지 않으면서 최대 세포 흡수를 위한 최적 용량입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렇게 하세요. 3주 안에 손가락의 아침 경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6주 안에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3개월 안에 영구적이라고 생각했던 만성 관절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이런 변화를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수원에서 오신 74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팔을 어깨 위로 거의 들 수 없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비타민C 알약을 먹었는데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아침 7시에 올리브 오일, 6시 20분에 비타민C. 매일 같이 말입니다. 2달 후 그녀는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빗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부엌 선반 맨 위에 손이 닿게 되었다고요. 손주들을 고통 없이 안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간단한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지만 지방을 먹은 후에 섭취하면 지질 분자를 타고 장벽을 통과합니다. 여러분의 세포막은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포막은 이 지질 운반체를 인식하고 활짝 열려서 비타민C를 콜라겐 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내부 깊숙이 끌어당깁니다. 지방 운반체가 없으면 비타민C는 그냥 세포 표면에서 튕겨 나갑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공복에 비타민C를 먹지 마세요. 절대 커피나 차와 함께 먹지 마세요. 탄닌 성분이 흡수를 막기 때문입니다. 절대 지방을 먹은 후 2시간이 지나서 먹지 마세요. 황금 시간대가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포성 비타민C 음료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탄산이 실제로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분자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현재 드시는 영양제를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알람을 15분 일찍 맞추세요. 오늘 밤 지방 음식을 준비해 두세요. 잊지 않도록 비타민C 병을 그 옆에 놓아두세요.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더 많은 제품이 아니라 더 적은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량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비싼 제재가 아니라 지식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내일부터 비타민C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건강하고 튼튼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그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통증과 뻣뻣함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의도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세포들이 그토록 갈망해온 비타민 C를 세포에게 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통증 없는 움직임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몇 시에 건강한 지방과 함께 비타민 C를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이 궁금합니다. 최 박사님의 획기적인 연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리며 관절 뻣뻣함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들도 이 삶을 바꾸는 타이밍 비밀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